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일정까지 조절해가면서 우리 측 예술단의 봄이 온다 평양 첫 공연에 깜짝 참석했습니다. 가을에는 결실을 가지고 가을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서울 공연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공연이 향후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조선중앙TV가 우리 측 예술단 이 평양 공연 실황을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 이제 가수들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환담하는 모습까지요. 그리고 어제 사실상 첫 공연 때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지 안 할지 굉장히 뭐 의심도 많았고 뭐 안 올 네.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3일날 공연 때 온다고 알려졌는데 깜짝 참석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 공연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시간으로 어저께 본래 5시 반에 시작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들로는 5시고 우리는 5시 반이죠. 네. 그런데 7시 반으로 2시간이 연기됐다가 또 다시 6시 반으로 또 이렇게 조정이 돼서 했는데 이게 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 경호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연에 직접 참석해서 부인, 여동생, 그다음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희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등등 해서 북한의 우리와 관련된 최고 인사들 다 이렇게 함께 공연을 관람했고 네. 또 남조선 날라리풍이라고 평소에 얘기가 되던 우리 대한민국 예술단의 공연에 박수도 치고 네. 평양 시민에 대한 아주 좋은 선물이다. 그러면서 가슴 벅차고 감동적이다라고 하면서 이 남한의 예술단들이 그 평화의 봄을 가져왔다.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면서 그러면서 이런 거 계속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가을이 오면 결실의 계절이니까 가을이 왔다. 이런 제목으로 서울에서 또 공연을 하자.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기 때문에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그야말로 상당히 극명하게 그리고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네. 이건 뭐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예, 네. 그야말로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공연을 봤는데 4월 초에 정치 일정이 복잡해서 시간을 내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 공연을 보기 위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 초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일단 내일이죠. 남북한 합동 예술단 공연이 있고 네. 또 4일에 1차 판문점 실무회담이 또 열리고요. 11일 날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데 네. 복잡한 정치 일정이라는 것이 이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를 염두에 둔 표현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북한 내부 정치적 일정과 관련된 속사정은 저희들이 알기는 좀 어렵고요. 어떻든 중요한 것은 4월 3일 남북 간 합동 공연에 참석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예. 앞당겨서 어제 첫째 날 공연을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4월 달은 북한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하죠. 또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4월 15일이죠. 태양절이라고 큰 행사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4월 달에 좀 정치적 일정이 복잡하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이 공연 관련한 이제 화면이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모습으로 봤고 또 이 북한 이 관객석에 있는 이 반응도 이제 화면을 통해서 조금씩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화면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밝은 표정으로 옆에 앉은 도종환 우리 문체부 장관에게 여러 가지 가사도 물어보고 관심을 상당히 많이 표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정일 선친의 좀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김정일은 상당히 음악도 좋아하고 예술을 좋아하는 타입이고 반면에 이제 김정은은 농구 스포츠를 좋아하는 좀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한데 저는 김정은이 꼭 관람하러 어저께가 아니라 내일이라도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히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 자본주의, 남조선 날라리풍 이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그러한 지도자의 의사 표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남북 간의 문화 교류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김정은이 저렇게 나와서 박수를 치고 그런 모습이 북한 주민들에게 노출이 됐다라고 하는 건 이게 김정은도 자기가 아무리 신적인 존재지만 한 번 한 행동을 돌이키는 건 쉽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박수친 행동을 가지고 처벌은 못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향후에 이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노래를 부른다든지 음악을 몰래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쉽게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남북 교류가 상당히 될 수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자기가 좀 통 큰 모습을 보여주려고 서울의 가을에 또 공연을 하자. 또 이런 문화 교류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김정은도 돌이킬 수 없는 평화의 그 과정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냐. 네. 이런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남북 교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연이 끝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은 출연진을 만났습니다. 고맙다라면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사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음악에도 사실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2012년에 이제 모란보 악단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죠. 네. 기존 악단을 통합해서 모란보 악단을 만들었고 아마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파격적이라는 얘기를 그때 많이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미키 마우스도 무대에 이제 등장을 시키고 또 북한 여성 가수들의 옷차림도 뭐랄까 미니스커트도 입게 하고 그러면서 음악 자체가 기존의 틀을 많이 벗어난 그런 음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미국의 음악을 그대로 이제 수용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서양 음악을 이제 선보인 그런 거 있었는데 어떻든 이번에 이제 수고했다. 그리고 이제 뭐 김정일 위원장에게도 전하겠다. 뭐 김정일 위원장은 이제 아무 이제 이미 다 이제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인데 어떻든 남북 간의 화해 그 교류 화해 협력의 정신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사실 이제 김정일 위원장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때도 남북 정상회담 1차, 2차 정상회담 특히 1차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 쪽 음악인들이 많이 방문했거든요. 예. 그때도 뭐 김정일 위원장도 상당히 우리 음악인들을 격려도 하고 내용도 좋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떻든 이 사회주의국가는 음악 정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음악도 예술도 하나의 이제 정치의 하나의 일환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최고 지도자의 뭐 여러 가지 면모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어떻든 예,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덧붙여서 김정은 위원장이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끝나고 나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리 인민들이 남측의 대중예술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진심으로 환호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벅차고 감동을 금할 수 없었다. 이렇게 네. 발언을 했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그 발언 아닙니까? 과거의 김정은 얘기나 북한의 이제 공식적인 그 자본주의 문화에 대한 공식적인 그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최근의 얘기가 앞서는 거니까 네. 이제 자기 그 주민들이 자기가 감명받았다기보다 자기 주민들이 남한의 노래를 듣고 감명을 느끼는 걸 보고 자기도 감흥이 일었다. 네. 이게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돌이키기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단지 조금 아쉬운 거는 물론 경호 때문에 그러겠지만 김정은이 일반 관객에 있어서 관객 맨 앞자리에 앉아서 박수를 쳤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봤을 텐데 네. 그 경호 때문에 그러겠지만 로얄 박스 2층에 이렇게 그 좀 숨어서 은둔하면서 이렇게 박수를 쳤기 때문에 많이 보질 못하지 않았을까. 네. 그게 좀 아쉬운데 이제 북한의 보도에서 김정은이 박수치고 그런 광명 같은 게 좀 많이 나온다면 북한 주민들도 좀 더 자유롭게 우리의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 띄우기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약간 조심해야 될 거는 저렇게 문화 교류 그런 거는 풀어주면서 실제로 제일 중요하고도 중요한 북핵 문제에서 과연 이러한 그 화해협력 분위기를 거기서도 연출을 할까? 어허. 거기서 연출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네. 평화와 직결되는 건데 네. 과연 그게 이게 이러한 좋은 분위기가 거기서도 나타날지 기대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분위기가 잘 이어질 수 있을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은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후 결실을 가지고 서울에서 가을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하자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좀 긍정적인 메시지,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도 될까요? 예, 어떻든 그 9월 이후 가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신년사에서도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지만 그 9월 달이 이제 가을이 이제 초입 단계죠. 북한 정권 그 수립 70주년 기념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대경사 큰 잔치로 이제 맞이하겠다고 이제 이미 얘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추석이 또 다가오고, 그죠? 그리고 또 14 그 정상선언 기념일이 또 다가오고, 어떤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 교류 협력이라든지 화해 협력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진다면, 물론 이제 비핵화 진전도 포함되는 겁니다. 네. 비핵화 진전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그 예술 공연만 계속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그때쯤은 좀 더 이렇게 더 이렇게 화려하고 또 모두 더 남북한 주민들이 더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뭐 음악회도 할 수 있다. 아마 이제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북한 예술단이 와서 공연을 했지만 아마 9월달에 오면 아마 지금과 또 전혀 다른 그런 파격적인 장면을 또 연출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뭐 10여 년 전에 우리 이제 예술단 공연을 평양에서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중앙통신이나 조선중앙TV에서 곧바로 뭐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게 상당히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도 좀 과거와는 다른 모습 아닌가요? 그렇죠. 그 과거와는 이제 북한도 많이 숨기기가 좀 어려워졌고, 그리고 이번에는 김정은이 이제 금년 1월 1일부터 통 크게 좀 경제 쪽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대외적인 이미지도 개선하고, 그리고 남북한 간에서도 자기네 선도적으로 관계 개선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런 그 보도 같은 것도 좀 빨리빨리 하게 하고, 네. 사실 우리 기자들도 많이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지금 기자들을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한 명 카메라 기자만 들어가게 해서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또 다시 한번 짚기로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북한이 하는 행보가 굉장히 뭔가 남북 관계도 과거에는 조금이라도 빌미가 생기면은 트집 잡고 이 불만 표시하고 성과를 냈는데, 지금은 오히려 북한이 상당히 조심하는 듯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행동, 그 태도나 행동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네. 일단은 갈 때까지는 가는데 이제 정상회담에서 이제 성과로 이게 이어지기를 이제 우리가 잘 도모해야죠. 예, 네. 뭐 보도라든지 북한의 행보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사진을 놓고도 합성 사진 같다라는 얘기가 예. 나올 정도로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단체 사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뒷줄에 서 있는 것도 좀 놀라웠어요. 글쎄 뭐 한 수백 명하고 찍을 때도 항상 맨 앞자리 중앙에 딱 이렇게 있는데, 요번에 찍은 거는 우리 네, 그 지금 가수들 화면에 쭉 나오고 있죠. 배치하고 네. 뒤에 김정은 그 리설주 또 이렇게 나란히 있고, 그 다음에 왼편은 이 조용필 씨라든지 네. 서현 뭐 이런 아이린 그런 가수들이 쭉 옆에 있는데, 이게 일종의 그 남한 그 예술가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상당히 감흥을 좀 받은 듯한 느낌이에요. 특히 네. 아버지께 전하겠다 이런 얘기는 자기 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주로 다 불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저승에 가셨어도 이 남한의 가수들이 와서 직접 이렇게 노래를 들었는데 제가 대신 들었습니다. 뭐 이런 거 얘기가 아닌가 그러면서 약간의 감흥을 느낀 그런 그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공연단 하나하나 다 악수를 하고 이렇게 한 게 나름대로의 성의를 최대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노동신문 일면에 크게 실린 사진을 앞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제가 봐도 이게 합성 사진인지 제대로 실제 사진인지 좀 헷갈려요. 어떻게 모습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일단 김 교수님은? 예, 합성 사진은 아닐 겁니다. 네.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연출된 장면인 것 같고, 네.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이 대중 가수들은 사실은 이제 한국 그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가수들이기도 하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 주는 메시지가 저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떻든 사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그 남북 관계가 이제 경색이 계속되면서 그 남한 드라마나 그 음악을 그 보고 듣지 못하게 심하게 단속을 사실 해왔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이제 확인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런데 이제 남북 화해 협력 또는 뭐 대화 분위기가 이제 대화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우리 남쪽에 가장 인기 있는 가수들 불러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안방 TV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줬단 말입니다. 네.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하나의 선물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으로서.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이렇게 진전이 되고 서로 어떤 신뢰가 구축이 되면 우리가 이제 우리 남쪽 노래도 좀 자유롭게 이제 듣는 그런 어떤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다. 네. 뭐 그런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 또 문화 개방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또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남한 문화를 이제 차단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이제 몰래 계속 들어봤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음악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주는 북한 주민들의 그 문화 욕구를 이렇게 충족시켜주면서 또 지도자로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뭐 의도도 좀 보여집니다, 사실. 네. 그리고 이제 합성 사진은 과거에는 어쨌든 모르지만은 지금 김정은 정권이 또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주는 어떤 리더십을 보면 그런 식으로 일시적인 어떤 속임수에 의해서 뭔가를 과시하고 보여주고 이런 모습들은 거의 안 보여왔거든요. 저도 합성 사진이지는 않을 것 아, 같아요. 아니죠. 네, 왜냐하면 같이 찍은 이제 그 네. 우리 가수도 있기 때문에 금방 그건 이제 사실이 확인이 드러나기 되죠. 때문에 네. 이 공연 뒷얘기를 조금만 더 하죠. 그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북한 이 김정일 위원장 그러니까 선친이 좋아했던 노래를 우리 측 가수들이 불렀을 때 굉장히 우리 김정은 위원장도 좋아했고 네. 또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공연 때와는 다르게 이 관객석에 있었던 이 북한 평양 시민들도 상당히 좀 네. 호응을 굉장히 밝고 적극적으로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와서 참관을 하고 또 박수 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좀 풀려 있는 상황인데다가 네. 그간에 조용필 씨가 2005년에 공연했으니까 13년 만에 대한민국 가수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갔는데 사실 북한 주민들은 몰래 다 들어와 가지고 갈증이 있었던 거죠. 그 갈증이 해소되면서 김정일 위원장도 박수를 치니까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고 특히 그 레드벨벳 같은 그런 걸그룹 노래 네. 상당히 북한에는 안 알려졌을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도 따라하는 정도를 보니까 상당히 우리 음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상당히 그 상류층 그런 사람들일 텐데 특히 상류층 사람들이 남한 음악을 더 많이 듣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미 알고 있는 노래 그리고 조용필 씨나 최진희 씨나 무슨 이선희 씨 같은 분들은 옛날에 불렀던 노래를 또 워낙 그 노래들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또 부르니까 따라 부르기가 아주 쉬웠죠. 예. 그리고 과거 예. 김정일 위원장이 좋아하는 노래는 특히 또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들려줬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이 좋아하는 노래는 남한 노래라도 금지곡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더 환호하고 열광하고 같이 호흡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화면으로도 나가서 아실 수 있겠지만 과거보다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한 에피소드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가수 조용필 씨가 지난 2005년 단독 공연 때 만났던 북한 안내원을 다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북측에서 나오는 이제 이른바 보장성원 또는 뭐 안내원이라고 하긴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과거에 자신이 안내했던 사람이 다시 온다면 또 그 사람이 또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조용필 씨가 온다고 하니까 일부러 또 배치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예. 높고 아까 이제 관중들의 이제 반응이 다르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조금 전 사실 1999년에 그 MBC 그가 이제 주최했던 이번에도 MBC가 주최를 했네요. 그때 제가 직접 저는 평양을 방문해서 가수들 공연을 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표정들이 굉장히 경직돼 있었고 네. 또 옷차림이 너무 이제 획일적이어서
가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노래를 부르는데 이 청중들이 반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렇죠. 이제 뭔가 더 이제 신도 나고 또 더 감동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이 그 평양 시민들의 이제 호응도가 상당히 낮았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어색한 장면들이 많이 그 연출이 됐는데 이번에 제가 이래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고 옷차림도 상당히 이전보다 많이 세련돼 보여지고 그리고 표정도 이제 물론 북한 당국에서 약간의 이제 관리를 할 겁니다. 이제 북한 사회가 어떻든 통제 사회이기 때문에 있지만은 그렇다고 이제 아주 이렇게 뭐 연출된 인위적인 연출이다, 뭐 가시적인 연출이다 이렇게 보기에도 어려운 그런 약간의 또 자유로움 같은 것도 발견이 됩니다. 네. 예. 북한 노동신문이 예술단 공연 소식을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면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사실 그 전날 신문에서는 자본주의 예술을 비판하는 기사를 싣기도 했거든요. 네. 북한 주민들, 우리 공연을 본 북한 주민들의 인식은 어떨까요? 저기 이제 와서 구경하고 한 사람들은 워낙 뭐 노래가 좋으니까 그냥 빠져 들어가고 네. 평소에 듣고 싶었던 노래 들었으니까 그런데 일반 그 수많은 북한 대중들에게는 노동신문을 통해서 예방주사를 놔주는 거죠. 그래서 설사 조금 좋다고 하더라도 너무 빠져들면 안 된다. 이게 그 뭐 설사 이 곡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일부 또 요번에 공연하지 않은 많은 다른 노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들 노래 중에는 이를테면 뭐 그 배금주의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그들이 보기에 좀 퇴폐적이라고 생각되는 예.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내용이 이렇게 모순되는 것으로 들리지는 않을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요번에 우리가 가서 부른 노래들 이례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전혀 춤이나 가사 일체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문제되는 가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거꾸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랩이나 뭐 이런 거 중에 굉장히 신랄하게 사회 비판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중에는 아마 저렇게 노동신문에 나오는 얘기가 일부 그들에게는 타당하다고 들리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예방주사를 놔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부분은 상당히 제가 이제 좀 주목하는 부분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사회주가가 개혁 개방하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 사실 이제 개혁 개방을 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그 통제와 어떤 단속을 늦추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속도 조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이런 우리 남쪽 가수단이 와서 공연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것을 개방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보여집니다. 예. 계속 사회 어떤 규율은 계속 사회주의 규율은 유지해가면서 개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잠시 말씀을 해주시는 도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구속영장이 재청구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구속영장이 재청구가 됐습니다. 어떻게 지금 사태가 계속해서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정리를 해서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북한 공연 소식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했던 게 공연 관람객들이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그 기준이 알려진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이죠. 이른바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보면 사실 이제 평양에서 저런 공연을 관람하고 온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상당한 어떤 높은 계층에 있는 당사자나 이제 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보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뭐 당 간부 또 정부 내각에 있는 뭐 고위 간부 당사자거나 그 가족들이 와서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내일 평양 정주영체육관에서 할 때는 무려 15,000명이 또 관람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아무래도 15,000명이요? 예, 그렇게 이제 제가 들었는데 근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특권층만 이렇게 관람을 하는 게 아니라 보다 많은 평범한 이제 평양 시민들도 구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일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게 하나의 이제 선물 정치가 또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좋은 공연 사실 우리도 이제 좋은 노래 들으면 굉장히 귀호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눈호강, 귀호강.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이제 평양 주민들, 아주 일반 주민들에게도 남쪽의 노래긴 하지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또 북한 노래도 같이 함께 하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평양 주민들로부터 이제 지지 기반을 더 확고하게 다지는 그런 기회로 또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유경 정주영체육관이 12,000명 이상이 들어가니까 네. 경호 같은 게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어저께 온 것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로얄 박스에 딱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 보면은 이렇게 앞에 방어물 같은 게 딱 있기 때문에 신변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지금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앉아 있으면 거의 밑에서 만약에 이렇게 좀 위해를 가하려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유경 정주영 체육관은 이게 10,000명이 넘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네. 이게 신변 안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마 어저께 오지 않았을까. 제가 볼 때는 일정이 아무리 바빠도 네. 그 조정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네. 그거는 핑계이고 그런 사유는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앞서 언급을 했듯이 당초 5시였던 공연 시간을 그거 시간도 2시간 놓쳐서 7시로 하다가 다시 이제 1시간만 앞당겨서 이제 그것도 6시에 동선을 노출 안 시키기 위해서 네. 일부러 혼선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자, 어제 이제 공연은 성공리에 굉장히 그 북한 그 관객들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한 가운데 막을 내렸는데 네. 정작 그 취재진들은 네. 이 영상 기자 한 사람만 그 공연장에 들어가고 네. 나머지 이쪽 대표 취재진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가가지고 네. 우리 통일부나 또 이제 평양에 간 취재진들이 강력히 북측에 네. 항의를 했는데 이례적으로 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네. 직접 찾아가서 우리 그 취재진들이 묵고 있는 숙소에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도 남북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과거 같으면 우리 위원장 동지 경호하려고 그러는데 당신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냥 그러기 십상인데 네. 사실은 어저께 북한이 참 잘못한 게 카메라 기자 딱 한 명만 이렇게 네. 들여보내고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그 리허설 하는 연예인 분장실. 대기소 네, 대기실. 대기소에 네. 가 있으라 그러고 거의 닫아버려가지고 거기에 그냥 모니터로만 봤는데 모니터 네. 볼륨도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이 취재하러 갔는데 정작 취재하는 대상에서 차단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아는 이게 기자분이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했는데 네. 또 하나 좀 이례적인 게 김영철이 직접 그 기자 숙소에 나타나서 제가 바로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고 일컫는 김영철입니다. 이러면서 말을 시작했는데 물론 예. 그건 좀 농반으로 이제 한 네. 얘기죠. 이걸 천안함을 자기네가 했다고 하는 걸 시인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근데 어쨌거나 그 자초 기자들의 그 항의를 쭉 듣고 그다음에 이게 해명에 따르면 네. 그 위원장이 나타났는데 그 공연을 진행하는 측과 네. 경호하는 측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일부러 기자분들의 취재를 막으려고 하는 취지는 아니었고 그러나 경호하는 측이 더 힘이 세니까 그 공연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이게 위압해 가지고 막았는데 그건 잘못됐다. 네. 그리고 사과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많이 기자분들도 좀 풀리지 않았을까. 근데 그러나 어쨌든 그거 취재하러 갔는데 그걸 막았으니까 예. 본질적으로 잘못한 거는 그냥 말 한마디로 사과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요, 이 행사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켜본 경험으로는요. 근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더군다나 이제 이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인사를 보내서 사과하고 사과라는 표현도 나오고 양해라는 표현도 나왔거든요. 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예. 우리 이제 홍 의원님 말씀대로 어떻든 남북 관계를 잘 관리해서 좋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야 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 보고요. 또 이런 사과나 양해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보고를 받고 네. 바로 조치를 취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역시 일정이 갑자기 바뀌면서 동선이 달라지면서 아까 말씀대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을 경호하는 그 사람들하고 일반 관리 이렇게 경호하는 사람 간의 어떤 충돌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어떻든 이제
이 표현들 제가 아주 그 김영철 그 부위원장의 한 표현들 중에 아주 흥미로운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남측 기자 선생들을 이렇게 우리가 초청한 것은 뭔가 정말 자유롭게 취재 활동을 하게 하고 또 편안하게 촬영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과거에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는 표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오늘부터 해서 내일 합동 공연까지 우리 기자분들이 남아서 과연 얼마나 편안하고 또 자유롭게 취재를 했는지 이제 그걸 이제 한번 지켜볼 대목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자유롭고 또 편안하게 취재를 할 것 덧붙여서 같습니다. 예. 그 김영철 그 부위원장이 사과하러 온 마당에 우리 네. 측 기자들이 그렇다면은 평양에 본 풍경을 좀 자연스럽게 취재해 주라. 우리들 네. 서운한 걸 개운하게 털기 위해서. 그랬더니 김영철 부위원장도 한번 일정 조정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네. 주목이 돼요. 어떻게 글쎄, 될지. 뭐 평양 내부에는 그렇게 그들이 뭐 숨길 곳이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숨기려는 거는 워낙 비난한 농촌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그들의 참혹한 일반 주민들의 생활 이런 거를 취재할까봐 이랬던 것 같고 네. 그 일전에 그 금강산에서 우리가 공연하려던 걸 갑자기 그들이 취소했잖아요. 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 뭐 다른 우리에게 그 트집을 잡아서 뭘 하려고 이렇게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했다기보다는 거기에 주민을 동원해야 되는데 동원할 주민들이 너무나 남루한 옷차림에 이 자기들의 생활상이 너무나도 비난하고 이런 모습이 노정될까봐 그것을 공연을 취소하지 않았을까. 예. 평양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례적으로 이번에 기자들한테 신뢰를 범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의미로 좀 취재를 좀 허용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와 다른 분위기가 이번 우리 취재진을 대하는 태도에도 적용이 된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번 방북 인사에는 가수나 무대 관련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국정원에서도 몇 명 함께 했다고 합니다. 별도의 임무가 있는 동행이라고 보십니까? 아마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워낙 그 남북 정상회담이 중요하고 또 특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남북 간 고위 관계자 간의 어떤 신뢰 구축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네. 사실 이게 그 가수들 공연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 남북 간의 최고 지도자 간의 이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지금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또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저는 이 신속하게 이번에 김현철 그 통일전선부장이 사과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에 같이 갔던 우리 청와대 인사나 또 국정원 인사들이 어떤 역할하고 관련돼 있을 겁니다. 예전 같으면 이게 이제 그런 중요한 분들이 함께 가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러면 문제 해결하려면 실무자들은 그냥 딱 정해진 그 어떤 그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차원에서 일부러 막 트집을 잡고 이게 그 남북 관계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로 문제가 풀린 것 자체가 이런 돌발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청와대 인사나 국정원 분들이 이제 적극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염두에 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네. 대표적인 게 이번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이 평양 첫 공연 관련한 이 뒷소식까지 이제 알아봤는데 이 사실상 이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운명을 가름할 이 봄이 왔습니다. 4월, 특히 이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요. 4일 날 실무회담, 1차 실무회담, 그리고 18일 날도 2차 실무회담이 있습니다. 뭐 남북 간에 지금 대화가 굉장히 무르익고 있는데 회담 의제 이게 사실상 좀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이 동부인 이 판문점 4월 27일 정상회담 앞두고 동부인 남북한 이 정상들이 만나는데 동부인들이 해동할 가능성도 조금 뭐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 문제는 아마 4일날 의제가 이제 3개인데 의전, 경호, 보도. 네. 다 중요한 사항들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이라든지 어디서 우리 대통령이 영접을 한다든지 이런 게 글쎄 이거를 미리 밝히지 않을 수도 있죠. 뭐 경호 문제라든지 뭐 물론 판문점이란 곳이 그렇게 경호하기 어려운 곳은 아니죠, 사실. 그 일반인들 출입이 좀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정해질 것 같고요.
뭐 보도 같은 것도 지금도 이제 보도가 좀 문제가 된 건데 그 보도도 뭐 기자단의 규모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정상들뿐 아니라 누가 또 배석할 건지라든지 뭐 처음에 단독 회담을 하고 확대 정상회담을 오차는 할 건지 예. 그다음에 영부인들이 만약 오신다 하면은 또 어떤 일정을 할 건지 뭐 상의할 게 상당히 많죠. 네. 많은데 이제 의제 문제는 3대 의제를 정해서 비핵화와 평화정착과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 이 세 개의 의제를 일찌감치 임정석 실장이 이렇게 우리 준비하면서 정해놨는데 그거를 이제 또 다시 이제 조명균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 측에서는 뭐 가타부타 얘기가 없다는 거는 승인한다는 얘기기도 한데 네. 그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면은 제가 조평통 위원장인데 이거 일개 조평통 위원장이 우리 위원장께서 수령이 얘기를 나누시는 의제를 내가 이거 좋다 싫다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네. 그들의 그러니까 일단은 가지고 가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또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의제 합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대체로 저런 수준으로 될 거는 분명하고요. 18일 날 그래서 이제 그간에 이제 서로 간의 실무회담 이렇게 쭉 하고 오고 가는 얘기들을 보고 18일 날 의제는 정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선물 중 하나가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고 물론 비핵화라는 게 가장 큰 선물이고 그 다음에 순서로 따지면 저는 이산가족 상봉이라 할 수 있고요. 네. 북한이 그동안 이제 뭐 그 종업원 우리가 납치했다 뭐 그렇게 문제를 했는데 뭐 제가 이렇게 지켜본 결과로는 북한도 이제 나름대로 내부 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공식적으로 조건을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갑자기 그 식당 종업 문제를 이제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역시 이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는 또 북한 내부적으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방면에서의 남북한 교류 협력 왕래 뭐 하겠다고 서로 남북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다방면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결국 이산가족 상봉 행사거든요. 또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뭔가 이제 비핵화 의지도 밝혔고 또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의 의지도 밝혔는데 또 구체적 행동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인도적인 문제가 이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돼야 정말 이게 그 북한이 정말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려 하는 의지가 확고하구나 이런 네.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또 모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인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협조만큼 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조치도 없거든요.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은 이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북한 관련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